네, 대선판이 점점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굳히기일지, 문재인 후보의 뒤집기일지, 저희 YTN에서는 각 캠프 대변인과 대선 판세 그리고 전략 등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간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의 이상일 대변인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이제 갑자기 얘기를 전해 들으셨을 텐데 잠시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이제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새로운 국면이 전개됐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죠. 일부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늘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대1 구도니까 51대 49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2월 19일 선거일까지 저희는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사력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예. 네.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오차범위 안에 있다가 이제 TV 토론 이후 살짝 벌어지는 양상에서 갑자기 또 안철수 그 구원투수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일단 이 시나리오를 물론 예상을 하셨겠죠? 어떻습니까? 저희는 안철수 전 후보가 어떤 형태로든 문재인 후보를 지원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거고, 그래서 담담하게 이제 우리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안철수 전 후보의 어제 선택, 그분의 이제 자유라고 생각해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지만, 이제 이분이 엊그제 문재인 후보와 이념 차이를 확인했다고 했고요. 나는 문재인과 다르다는 얘기도 했고, 그러다 이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좀 혼란스럽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언론 분석은 의원 정수를 축소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원래 반대하다가 그래서 이제 안철수 전 후보가 지원하기로 한 것 같은데, 의원 정수 축소가 과연 새 정치일까? 새 정치라는 건 훨씬 큰 이제 담론인데, 안철수 전 후보도 이제 일종의 명분은 필요했겠지만 좀 설득력은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대변인께서는 개인적으로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시나 보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제 새 정치라는 건 훨씬 큰 담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해서 새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서는 어제 이제 저희 새누리당도 이한구 원내대표도 안철수 전 후보가 이제 지지하기 전에 이제 저희도 하겠다고 했지만, 저희는 사실은 안철수 후보로 대변된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저희는 항상 진지하게 그걸 이제 성찰하는 태도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이제 총선 전에 많은 이제 국민의 비판을 받았을 때 저희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이제 바꿔서 많은 정치 쇄신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도 얘기를 했고, 개원되면서 국회가 일을 안 하니까 저희가 세비도 반납했고, 그 돈을 국군 유해 발굴에 쓰도록 했고, 정치 쇄신은 사실 야당보다 빨리 내놨고요. 그리고 정치 쇄신 실천 협의 기구를 구성하자고 야당에게 계속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그 야당이 잘 안 받아들이다가 이제 수용을 했죠. 오늘 아마 여야 수석 원내 부대표 회담이 열리는 모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안철수 전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 지금 손을 맞잡았는데, 이런 구도가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에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는지, 판세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영향을 안 준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저희도 역시 부동층을 잡기 위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는 자기가 그동안에 가다듬어왔던 비전 구상 정책, 결국은 그게 민생입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이념 대통령이 아니고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유세 현장에서도 박근혜 후보는 이 민생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후보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안철수 전 후보가 저를 지지한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를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재인 후보 경선 때는 이해찬, 박지원 두 분의 이제 힘으로 경선에서 이제 승리를 하셨고, 이제 본선 때는 안철수 전 후보에게 기대는데 독자 자생력이 좀 부족한 후보 아닌가, 허약한 후보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반면 박근혜 후보는 각종 이기를 헤쳐나오면서 단련된 후보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도 이제는 본인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는 게 부산 지역을 방문하거든요. 두 사람의 또 고향이기도 하고,
그동안 PK가 조금 흔들린다 싶어서 박근혜 후보가 많이 내려가서 공을 들인 지역이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그렇지 않아도 가덕도 신공항의 민심도 좀 안 좋은 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뭐 부산 또 경남 민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총선 때도 이제 문재인 후보가 거기서 출마를 해서 부산을 흔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많이 언론도 관심을 갖고 했지만 결국 부산 시민들 그리고 또 경남 주민들께서 이 저희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에 믿음을 주셨거든요. 저희는 그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있고 부산 경남의 현안, 해양수산부 부활,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는 거. 그리고 이제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도 후보가 이제 강력한 의지를 필요로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들께서는 이런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두 후보 중에 누가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을 더 잘하실 건가? 누가 약속을 잘 실천하실 건가? 이런 걸 보고 이제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구체적 공약을 보고 판단하실 거다. 네, 뭐 공약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구도는 대선의 변수라는 건 구도와 이제 후보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구도는 1대1로 잡혔거든요. 그러면 결국 후보의 매력, 후보의 경쟁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총선 때도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해도 좋은 후보를 내면 이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결국 후보의 매력과 경쟁력을 보고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이제 대선 12일 남은 상황에서 박근혜 후보는 오늘 서울 지역에서 유세를 벌이는데 남은 기간 주요 공약 대상을 꼽으라면 어떤 저희한테는 뭐 중요하지 않은 지역은 없죠. 그러나 수도권 참 중요하고 이제 지금 말씀드렸지만 결국 PK 지역 또 충청 지역 저희는 또 호남에 열심히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는 저희가 호남에서 믿음을 덜 주니까 저희도 좀 외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희 탓이 큰데 그 마음을 활짝 열고 다가가고 박근혜 후보 특히 이 호남에 주력을 많이 했고요. 그 진정성을 이제 받아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제 이제 이한구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제안을 했거든요. 그 저희 시간에 어제 한 11시쯤에 뭐 문재인 후보가 그 국민연대 선포식을 하면서 그때도 의원 정수 축소라는 말을 처음 썼고요. 뒤이어서 바로 또 새누리당에서 의원 정수 축소하게. 그동안에는 사실 의원 정수 축소에 소극적이던 두 후보 입장에서 많이 바뀌는 거를 봤어요. 이렇게 돌아서게 된 어떤 배경도 좀 궁금하고 또 줄인다는 게요. 한 명만 줄여도 줄이는 거고요. IMF 때처럼 한 270여 명 선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뭐 어느 정도 구상이 좀 있습니까? 이제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아마 여야 이제 원내대표단에서 이제 협의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사실 우리 정치권이 국민의 불신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 뭐 하느냐. 그래서 그런 국회의원 필요 있느냐. 이제 이런 그 민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의원 정수 축소도 이제 생각을 해보겠다고 한 건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공감대를 더 이제 형성하는 걸 보고 또 이 의견을 수렴을 해서 현명하게 잘 이제 정리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네. 자, 두 후보들 지금 뭐 지역 유세 다니기도 좀 바쁜 상황인데 또 토론, 티벳 토론 준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2차 티벳 토론이 예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에 관심이 있으신지 몰라도 저희는 그분이 어떻게 나올지 개의치 않습니다. 박근혜 후보 이제 1차 토론회에서 보여주셨지만 어떤 그 무례한 언행에 대해서도 본인이 그 의연하게 품격을 지키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아쉬운 거는 이제 시간 제약상 너무 짧아서 네. 그 본인이 이제 가다듬어 왔던 구상이나 비전이나 정책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찌 됐든 그거를 조리 있게 잘 설명하고 또 진정성을 국민들께 전달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도자다움 과연 어떤 후보가 경륜이 있느냐, 품격이 있느냐 이런 것까지 국민들이 볼 테니까요. 그런 걸 저희 박근혜 후보가 아마 그런 면에서는 단연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뭐 말씀하신 김에 그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뭐 후보 간의 토론 시간이 좀 짧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농담입니다만 여자 2호 때문에 여자 1호가 위상이 좀 흔들리고 또 뭐 남자 1호는 뭐 하는지 모르겠고 뭐 그런 구도가 만들어질 바에는 차라리 될 사람, 그러니까 각 후보의 유력 후보 두 사람이 1대1 토론하는 게 어떻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